아유, 너는 엄마 아빠 닮았으면은 아유 이렇게 이만큼 커가지고 이제 물구나무로 서야 될 판인데 지금. 아유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가지고 얼굴은 이쁘네. 근데 얘가 진짜 이렇게 밥을 안 먹는 게 우리 잘못일 수도 있으니까 백장수한테 비법을 좀 물어봅시다 우리가. 그래? 백장수 도와줘. 나이만 허투루 먹은 거 아니겠지? 자네가 널 부른다? 자네라고 부를 만큼 나이를 안 먹은 것 같긴 한데 아니 우리 애가 너무 밥을 안 먹어서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건 아주 곤란한 질문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라서 밥 먹이는 법 따위는 잘 모른다고. 어떻게? 저기 옆 동네 사는 고래 친구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 젖도 먹이고 산책도 간다는데. 그래? 고래? 고래의 모성애도 훌륭하지만 오늘은 내가 몰수의 모든 걸 가르쳐줄게. 선생님 제발 몰수를 좀 알려주세요. 우리 애가 밥을 안 먹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백장수가 맺어준 인연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TV 시청자 여러분, 아나운서 박철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8월 세계 모유수유 주간을 기념해서 모든 산모와 아기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모유수유에 관련된 꽁트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제 남편이셨잖아요. 그럼요.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에 왔을 때는 네. 이정 기상캐스터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만삭이었죠, 그쵸, 거의. 출산을 네. 앞둔 상태였었는데 어느덧 이제 둘째를 출산하시고 이렇게 네. 오시게 됐어요. 네, 저는 지금 둘째 출산한 지 한 2달쯤 그래요?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아주 많은 것을 뽑아서 알아낼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진짜 누가 봐도 애기 엄마 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좀 대학생 같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어색한 관계를 이렇게 서로 칭찬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이제 저희 모유수유의 해결을 해주실 분, 이 해결의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신 분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황영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앞서서 고래 이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법도 이 우영우 스타일로 해보죠. 그럴까요? 네. 저희가 이제 보여주세요, 박투더 철투더 큐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 적응해. 방송에 적응하라고 지금. 정신 차릴게요. 네. 박투더 철투더 큐. 네, E to the Z to the 1, E to the Z to the 1, to the Z to the 1. 자, 그럼 바투더 셔츠더 듀. 아니. NG. 입력값이 잘못 입력되신 것 같아요. 본인 이름을 네. 얘기하시라고요. 황투더 영투더 진. 그렇죠. 네, 자, 오늘 황영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방송이 제가 듣기로는 오늘 처음이라고. 네, 처음입니다. 네. 긴장하시는 게 옆에서 막 느껴지네요. 그래요? 굉장히 빨리 뛰고 있네요. 아니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는 이제 편안하게 진짜 본인이 진료를 본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또 직접 뭐 자문을 구하러 또 왔잖아요. 진짜 조언을 준다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차근차근 좀 네.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톤이 너무 긴장한 톤인데요. 톤을 한 톤 더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톤 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톤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듣고 딱 이 방송을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 거의 아니겠습니까? 방송 장인인데 지금. 저희가 이만큼 텐션을 끌어올려야지 더 기쁜 마음으로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럼 황투더 영투더 진 과장님과 함께 우리 건강투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위대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존재라는 건데요. 직접 엄마가 돼보니까 어떠세요? 맞아요. 그 말이 딱 맞네요. 그렇죠. 아기는 저 없으면 못 살아요. 네. 그만큼 또 아기를 향한 사랑과 그 모성애가 엄청 대단하다는 건데 이 때문에 뭔가 좋은 것 하나라도 더 전달해주기 위해서 모유수유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 임신 기간에 모유수유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알아보고 또 마사지도 많이 받고 했었어요. 네, 완모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완모가 뭐죠? 총각은 모르는데. 완모가 뭐죠? 용어가 벌써 생소한데. 완전 모유수유. 완전 모유수유? 네. 그걸 완모라고 하는군요. 네, 혼합하지 않고 분유와 혼합하지 않고 완전 모유만 주겠다. 완모 오늘 제가 사실 하나 알아가죠.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경험자가 계시고 네. 전문가도 계시니까 저도 이제 하나하나 좀 배워보도록 오늘 이 하겠습니다. 세계로 미리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모유수유가 그 산모에게도 좋고 아이에게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반해
뭘 어떻게 하면 될지, 뭘 하면 안 될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황 과장님께 오늘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처음 시도하게 되면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제대로 입력값이 들어갔어요. 네. 자, 그 톤으로 계속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계 모유수유 주간을 맞이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하는 건강튜브. 자, 첫 번째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5초 안에 대답하고 기똥차게 설명하라. 바로 오대기 토크인데요. 자, 제가 총 4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과장님. 네. 자, 그러면 질문을 듣고 5초 안에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저녁에 한 것은 이러면 저녁에 한 것 3가지를 얘기하면 돼요. 뭐 밥 먹고 씻고, 뭐 TV 봤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더 톤을 높여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자,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모의 전량이 줄었을 때 해결 방법은? 모유수유 자주 푹 쉬기, 스트레스 받지 않기, 씻지 않기. 다시 뭐라고요? 모유수유 자주 푹 쉬기, 스트레스 받지 않기. 네, 모유수유? 모유수유 자주, 푹 쉬기, 스트레스 받지 않기. 네. 아,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자주 하란 말인가요? 아, 그렇죠. 네네. 네. 아, 맞습니다. 모유수유를 자주 하고 푹 쉬고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를 않기.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양이 줄었다고 뭔가 조급해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이제 좀 푹 쉬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군요. 네, 그쵸. 아무래도 계속 빨아야 모유가 계속 나와요. 계속 빨아야. 계속 물려야. 아, 계속 네, 물려야? 아, 할까요? 그렇죠. 네. 계속 물려야 계속 나와요. 약간 옹달샘 같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모유라는 것은 이제 퍼내야 이게 계속 나옵니다. 아.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맞잖아요. 네. 아니요,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이 용어가 네. 제가 익숙하지 옹달샘과 않아서. 같다, 모유는.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유부의 그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실제적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유수유를 최대한 자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뭐 땅을 파다 보면 이게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모유 수유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군요. 네. 보통 한 번 수유를 할 때 한쪽 유방이 완전히 비도록 충분히 수유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가 양이 부족해서 젖을 계속 물고 있는 상황이면 그 상태로 이제 몇 분간 계속 놔두는 게 모유 수유 양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양이 좀 줄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리고 팁이 있다면 요새는 또 모유 촉진제 이런 게 되게 잘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먹잖아요. 네. 그럼 2시간 있다가 모유가 빵빵해져요. 그래서 모유 촉진제 그거 정말 추천해드려요. 네. 네. 뭐 두 번째 네.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네, 자연스럽게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네. 그럼 모유 수유 전에 조금 먹으면 좋은 음식 혹은 나쁜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그 간식으로 먹기 좋은 음식으로 아니야. 지금 오대기 토크라니까요. 대답을 3가지로 딱딱딱 뭐. 신선한 채소, 과일, 저지방 요구르트. 과일, 저지방, 요구르트. 네. 이게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나요? 건강하고 신선한 식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실제로 피해야 되는 음식으로는 지방이 많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근데 족발 삶아 먹으면은 우유가 잘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시어머님들이 족발을 많이 삶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봐봐요. 이거 그러니까 모르는 전문가에게 지식이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알고 있는 어떤 통념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렇네요. 아, 여기 나오기 오늘 정말 잘했어요. 별로 안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요즘 족발 안 먹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먹어야겠어요. 그 또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은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애한테 혹시나 이 알코올이 전달될까봐 그쵸, 좀 맞아요.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술을 뭐 먹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진짜 막 요 정도만 먹으면 괜찮은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미국 소아과학계에서는 수유부가 섭취 시 아기에게 해롭지 않을 정도의 용량으로 맥주 360cc, 와인 120cc, 양주 30cc 가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모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코올에 노출되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술은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원래는 술을 좀 했거든요. 술을 좀 했는데
임신 기간 플러스 모유 수유 기간을 합치니까 한 2년 정도 이 술을 안 먹으니까 제가 알스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제가 더 빨리 취하잖아요. 아. 그랬을 때 간에서 해독을 잘하는 사람하고 해독을 잘 못하는 산모하고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애기에게 가는 영향이? 이런 질문 처음이세요. 이게 진짜 본인이 경험한 내용이라서 네,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한 게 많은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알코올을 끊은 기간 동안 아무래도 몸이 좀 더 건강해져서 술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상승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아니요, 저 알스가 됐다. 제가. 그러니까 알스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간이 아, 받쳐주는 사람이랑 안 받쳐주는 사람이랑 네. 이게 뭐 애한테 미치는 영향이 네. 다른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아, 정확해요. 그쵸? 네, 제가 네. 어렵게 질문했나요? 알코올이라는 게 꼭 이게 간에서 대사가 잘 되어야 많이 취하고 내가 대사가 잘 안 되면은 많이 취하고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 내가 그 일정량의 알코올을 먹었을 때 그게 이제 사실 흡수되지 않고 소변이나 대장으로 빠지는 양은 극히 적기 때문에 상관없이 먹는 양은 일정하고 또 이게 모유를 통해서 넘어가는 양도 체질에 따라서 일정한 양이 유지된다고 사실 생각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간에서 해독을 얼마나 잘 하느냐는 상관없이 네네. 네, 그거는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과는 이제 연관이 없고 네네. 네, 어느 정도 술은 적당히 먹고 네. 아, 네, 그렇죠. 꼭 필요할 때만 한두 잔 정도만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태하고 꼭 그렇게 맥주가 땡기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자제를 좀 해야겠네요. 아, 육태. 네. 무알콜도 있으니까요. 아, 네네. 무알콜도 있으니까. 네네. 이 모유 수유 중에 정말 피해야 될 게 많은데 음주도 그렇지만 아플 때 먹어야 될 약. 아, 또, 약? 네. 이 먹어도 되는 약이 따로 있을까요? 수요부의 경우에는 실제로 임산부에 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진통제로는 타이레놀 계열의 약이 있을 수가 있고 영양제로는 종합 비타민제라든지 철분제도 충분히 복용이 가능하고요. 많이 아프고 몸이 안 좋을 때는 항생제로서 대표적인 아목시릴린을 비롯한 많은 약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목 뭐라고요? 아목시실린. 아목시실린은 아목시실린. 뭐죠? 보통 소아들에서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증상이 일정 이상 심하면 자주 쓰는 항생제 종류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 먹으면 되는구나. 그럼 뭐 비타민, 철분제, 아목시실린, 그다음에 뭐 타이레놀 요 정도 이제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네네. 모유 수유하는 산모들도 아프다고 참지 말고 약을 먹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은 허가를 받을 때 수유부나 모유 수유아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사항에서는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약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수유부에서는 임산부보다는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많다. 약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약을 써도 괜찮다 써도 괜찮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 아이를 기르시면서 좀 아프거나 이러신 적이 있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첫째 때 정말 길게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는데 사랑니가 났어요. 근데 제가 참다가 이게 누워서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일주일간은 약을 먹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 약이 좀 셌나 봐요. 보통 치과 시술을 받을 때 가장 네. 많이 쓰는 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목시실린이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 아. 실제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모유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약은 항생제 때문은 아니었을 것 아, 같고요. 그래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약 먹으니까 조금 네네.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혹시나. 이제 치과 시술을 받을 때 마취약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데 보통 마취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게 하나 원인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희 첫째가 원래는 전물잠이었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전물잠이요? 전물잠. 밑에 자막으로 좀 많이 깔아주세요. 네. 젖을 물고 자는 아기. 아, 해가지고 그래요? 전물잠이어서 제가 이거를 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수유를. 근데 일주일 어떻게 피치 못할 상황이니까 끊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끊었더니 잘 자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해피엔딩이네요? 해피엔딩이었어요. 결국에서 안녕, 잘 자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물고 있는 동안은 또 편히 못 주무셨을 테니까. 그쵸. 뭐 모두에게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네. 어쨌든 뭐 산모도 건강이 중요하고 애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다. 맞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리액션하고 마무리 그렇게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대기 토크는 좀 종료해 보도록 이거 하죠. 오대기 토크 맞았어요? 자, 세계 모유수유 주간을 기념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하는 건강튜브. 자, 두 번째 순서는요. 우당탕탕 초보맘의 모유수유입니다.
물론 모유 수유가 좋은 점도 많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궁금증을 해결할 만한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이정 기상캐스터는 이제 뭐 초보맘은 아니잖아요. 저는 경력직이죠. 네, 저는 경력직이라서 저 잘 맞출 자신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OX를 해보고 그럴까요? 네, OX를 한번 여쭤보는 식으로 질문을 좀 해보죠. 네. 과장님께 궁금한 게 모유를 먹이는 엄마도 커피나 한약재 같은 기호식품을 먹을 수 있다.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O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O. 이거 O예요? 한약재 걸리는데. 한약재 좀 위험한데. 한약재가 좀 위험해요? 한약재 좀 위험한데. 커피나 한약재, 뭐 커피. 기호식품이니까 뭐 이렇게 적당히만 먹으면 저 좋지 X 않을까? 할게요 그러면. 아 그래요? 저는 O고 네. 재원 씨는 X예요. 틀리면 어떡하지?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역시 이래서- 경력직 못 따라오시네요. 그래서 네. 경력직 무섭다. 하나보다. 그럼요, 네네. 아 그래요? 이거 기호식품도 가려서 먹어야 되나 봐요. 기호식품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카페인이 사실 주 성분이기 때문에 카페인의 용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연구 결과들에 따라서 다양한 권고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통 하루에 한 300mg 커피 한 잔에서 2잔 가량은 먹어도 안전하다고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의사 선생님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병원 선생님들한테 산부인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본 바로는 어떤 선생님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하루 한 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잔 안에서 조금 자유롭게 마시면 될 것 같고 디카페인은 어떤가요? 디카페인은 말 그대로 카페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껏 드셔도 괜찮을 것 아, 아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카페인을 먹으면 애한테는 왜 안 좋은 거예요? 잠을 보통- 안 해야니까 자자. 카페인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많이 넘어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잠을 안 자고 말똥말똥한 각성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 그 건강에도 안 좋은 건가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심장이 빨리 뛰거나 하는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썩 좋지는 않고 실제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신생아들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증상이 있을 때 호흡을 자극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치료 약물로도 쓰고 있는 제품들이 신기하네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위해 쓰는 약을 우리 아기한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커피도 마음대로 못 드시겠네요. 저 디카페인 많이 아 먹어요. 그래요? 커피도 안 되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300mg이 꽤 이제 양이 되는 편이지만 허용이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커피 한 잔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의 양이 커피를 만드는 브랜드마다 또 커피 종류에 따라 맞아요.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약재는 어떤가요? 한약의 경우에는 그 한약의 특정 성분들이 제각각 모유 수유아에게 안전한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확인이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게 만약에 그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 색깔도 바뀌나요? 우유의 색깔이 좀 궁금해요. 바뀌나요? 좀 네. 궁금해서요.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수유부가 이제 입으로 섭취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사되고 극히 일부분만이 모유로 자라되기 때문에 실제로 색이 변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약간 정수기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몸이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편집해주세요. 정수기.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부분만 잘 정제가 돼서 이제 모유로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것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우리 철규 아나운서가 아직 미혼이라서 그래요. 아, 예, 예. 땀나네 갑자기. 오늘 많은 걸 알고 가서 이제 예비 아빠로서 아 그럼요. 네. 네, 오늘 뭐 매운맛 토크도 열심히 배우고 네. 네, 지식도 늘려가고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와이프한테 사랑받을 거예요. 육아 잘해주면. 네. 네. 다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퀴즈로 넘어갈게요. 옛날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유를 먹어야 똑똑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모유 수유 기간이 길수록 아기의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저는 어머니한테 들었기 때문에 저는 O인 것 저도 같습니다. 뭐. O. 네. 아 그래요? 저도 뭐 조금 IQ 조금 좋게 해주면 좋잖아요. 공부는 대신 못 해줘도. 그래서 조금 완모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지능 발달과 좀 연계가 있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5를. O. 그러면 정답은 뭔가요? OX 중에? O. 맞아요. O예요? 맞아요. 아, 네, 다 맞추셨네요. 네. 이거 지능 발달에 진짜 연관성이 있군요. 네.
실제로 어머니께서 모유수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답을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똑똑한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선영 여사님 보고 계시죠? 가족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제 어머니의 지능이랑 무관하게 모유 수유아들이 분유 수유아들보다 지능 지수나 다른 기타 인지 능력 수치들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능 발달이라는 산모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유 수유를 뭐 하게 되면 제가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뭐 이게 초유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수유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뭐 1년이면 1년이고 1년 반이면 1년 저도 반이고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언제까지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지능 발달이 뭐 한없이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한다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되진 않을 거니까. 가능하면 오래오래 먹이는 걸 더 권장하긴 하지만 사실 뭐 그런 중학생, 것들이 고등학생까지. 현실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죠. 아니 왜 그래서 그러세요? 맞잖아요.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엄마 나 모유 수유 좀 해줘.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제대로 정확히 네네. 뭐 돌, 두 돌. 젖을 때는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시기는 아기가 스스로 젖을 먹고 싶어 하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연적으로는 빠르면 2년 반에서 이제 오래 먹는 친구들은 보통 한 7살까지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엄청 같습니다. 오래 먹어요. 근데 아기들이 이가 나잖아요. 저희 아기는 네. 이가 빨리 났거든요. 네네. 근데 못 물리겠던데요. 좀 세게 물어서 아프다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네네. 그럴 수가 있지만 이제 일정 기간 지나고 익숙해지면 보통 그런 거 없이 그런가요? 빨대로 빨듯이 잘 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것 좀 줘야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든 친구들이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선입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특정 나이를 지나서 젖을 먹이는 것이 아이에게 부적절하거나 해가 된다는 그런 근거는 전혀 없다고 보통 충분히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먹이는 게 제일 좋은 네, 그렇죠. 거군요. 좀 엄마의 어떤 그 건강 상황과 뭐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맞아요. 종합해 봤을 때 네네. 최대한 그래도 오래 먹이는 게 아이한테는 좋다. 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에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은 모유 수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산모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 또 있는 게 코로나가 다시 엄청 네. 지금 걱정이잖아요. 근데 모유 수유 중에도 이 백신 접종을 해도 될까요? 접종은 가능합니다. 이거 접종 아, 가능하다. 오예요. 네. 그 백신 접종이랑은 좀 상관이 없나 봐요. 사실 아직까지는 수유부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 백신이 수유부라든지 모유 수유아에게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한 자료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는 모유 수유아에게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질병청도 그렇고 미국 질병청에서도 그렇고 이제 수유부가 접종 대상자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는 거를 그럼 권장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진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가는데 그 이재원 기상캐스터가 이제 또 경험도 했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육아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뭐 아내한테 도움을 줘야겠다 싶은데 사실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뭐 제 걸 물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남편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예쁘다 칭찬해주고. 맞죠? 예쁘다? 네, 맞습니다. 아내한테요? 아내한테. 네. 그럼 예. 누구한테 할 아기? 거예요? 아니 애한테 해야 되는 애한테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애한테 하는 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주는 사람은 부인인데. 애는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면 부인한테? 네. 아내한테? 네, 예쁘다.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왜 목소리가 떨리죠? 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그쵸. 네. 혹시나 해서. 네, 그런 거 하면은 와이프가 제일 좋아합니다. 아내가. 네. 아내한테 예쁘다. 칭찬해주고, 잘한다, 이렇게. 애 낳은 사람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리 와봐. 뭐 이런 거. 이리 와봐는 뭐예요? 예쁜데? 이리 와봐는 뭐예요?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수유한 사람 맞아? 약간 이런 거 아. 해주면 갑자기 좋아집니다, 기분이. 기분이 좋아져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말고도 뭐 이렇게 전문가로서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은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봐봐요. 항상 맞아요. 굳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는 게 굳은 좋을 것 마음이 좀 필요해요. 굳은 마음도 필요하나요? 가끔씩 진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굳은 진심으로 마음가짐. 해주세요. 진심으로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은 자제분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도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저도 아. 아들 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진심이 아닌 마음도 전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그렇진 않고요. 빠른 간혹 폐쇄 그렇게 전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상담을 위해서 해보니. 그런 네. 상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은 다 진심으로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약간 한 1, 2초 정도 텀이 있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잘라주세요. 네, 눈동자가 알겠죠? 찔리시던데. 가사를 분담해주거나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미리 주변에 준비를 해두거나 낮잠을 자는 동안 이제 아기와 대신 놀아주거나 뭐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이제 목욕을 시켜주거나 하는 그런 이제 작고 사소한 일부터 맞아요.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고 네.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전몸살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간호사 분께서 그 남편분이 빨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네. 이제 컸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아 그러셨어요? 둘째 때는 제가 전몸살이 왔어요. 첫째 때는 안 왔는데 아, 그래요? 둘째 때는 전몸살이 와가지고 그게 밤에 모유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분비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그것 때문에 밤에 엄청 딱딱해지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거 제가 제 손으로는 못 만질 정도의 아픔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몸살이 출산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산모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으니까 오빠가 좀 해봐야 돼가지고 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손으로 아, 네, 했는데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도 남편이 이제 옆에서 충분히 네, 케어해줘야 도와줄 수 네. 있는 부분이지요. 그게 첫 경험이고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출산도 했는데 모유도 줘야 되고 근데 전몸살까지 왔어. 그럼 진짜 멘붕이거든요. 그럴 때 남편의 손길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가 두 분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요? 그 전문가시긴 하죠. 네네네. 네, 전문가시긴 하죠. 기가 제가 빨아냈나요? 모유수유 이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과 아, 감당하기 그럴 수 있죠. 힘든 매운맛 이 토크가. 진짜 매운맛이 하나도 안 매운 맛인데. 네, 이번 코너는요. 5, 4, 3, 2, 1 게임입니다. 오. 최대 숫자 5고요. 최소 숫자 1인데요. 뽑은 공 개수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과장님한테 오늘 건강튜브 나온 소감이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뽑아보세요. 자, 옵니다. 오. 네. 그러면 그럼 다섯 글자로. 정말 좋아요. 그렇죠. 네. 정말 좋은 거 맞아요? 정말 좋아요. 아, 네. 네. 행복합니다. 유방의 크기가 작으면 모유 수유하는 그 양도 좀 작은가요? 자, 숫자는 3. 아니요. 아니요. 그럼 이게 유방의 크기와 모유의 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없죠. 상관이 없지는 않은데. 네. 그런가요? 이제 유방의 크기가 작은 것은 모유 저장량이 적은 것이지 모유를 만드는 모유 생성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모유 저장량이 적으면 아기가 한 번 먹었을 때 좀 이제 양이 모자라거나 해서 더 빨리 배고파할 수 있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기가 배가 고파서 더 자주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 모유 생성 능력도 올라가게 되고 유선도 발달하면서 이제 유방도 커지고 유방 이제 모유 저장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가슴이 아닌데 모유 양은 진짜 좀 대단했거든요. 모유 양은 네. 대단했다고요? 네, 콸콸콸 정도. 네. 애기가 먹으면서 막 액액액 할 정도로. 진짜 아니요. 잘 듣고 있어요, 저. 잘 듣고 있죠. 잘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제 상관이 경험상으로는. 아, 그래요? 네네네. 출산 전보다는 커지게 됩니다. 근데 끊고 나면 마치 터진 풍선처럼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슴 성형 후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아기한테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할까요? 다섯 글자. 5글자. 그럴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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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네. 의외인데요? 저도요. 네, 이제 유방 관련된 수술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수술 방법은 어땠는지에 따라서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유방 확대술을 위해서 실리콘 보형물이나 네.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삽입한 경우에는 네.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유방 크기를 줄이기 위한 유방 축소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방 조직의 일부분을 떼어낸 것이기 때문에 보통 모유량이 적다거나 하는 식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다양한 수술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는 미용적인 목적으로 유두 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넣고 수술을 하고 다시 닫는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유관이라든지 유두에 있는 신경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유 수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아,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절제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에 있는 신경이라던가 뭐 유선이라던가 이런 걸 건드리기 때문에 안 좋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꼭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유방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면서 모유 수유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 모유 수유를 하기 전에 분만 전에 미리 상담을 받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유 수유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모유량은 괜찮은지 아기의 성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될것 같네요. 이거는 전 처음 알아가는 또 지식이라서 저도요. 네,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 횟수가 많을수록 수유를 오래 할수록 여성암 위험성이 감소한다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여성암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자, 4글자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유 수유의 장점은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이제 어머니의 몸에 미칠 수 있는 이로운 영향들인데 대표적인 여성암이 유방암과 난소암을 비롯하여 이거 외에도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에 대한 예방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병들의 위험성이 굉장히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병을 예방해 주는데요, 생각보다. 네, 그렇죠. 네, 세계 모유 수유 주간을 기념해서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모유 수유 썰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사연을 준비했는데 사연을 듣고 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개월 전 아이를 출산한 열정 가득한 초보맘입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모유가 나오지 않아 저는 분유를 먹으면서 컸습니다. 크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랐지만 제 아기는 모유를 먹이면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물조물 귀여운 입으로 모유를 받아먹는 아기가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요. 그렇게 모유 수유를 시작한 지 6주가 됐을 무렵 흰색이었어야 할 모유가 딸기 우유 빛으로 변했습니다. 제 몸에서 딸기 우유가 나온 건가? 처음에 신기하기도 하고 제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 이제 더 이상 모유 수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너무 놀라셨겠어요. 네, 그렇네요. 아니 근데 그 앞서 얘기했을 때는 그 필터가 있다면서요? 뭐 딸기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모유를 통해서 이제 배출시켜주는 그런 이제 체질적인 부분은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붉은색 소를 띠는 음식을 먹거나 약물을 먹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리고 모유에 피가 섞여 있으면 실제로 딸기 우유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피가 날 수 있는 상황, 아무래도 아기가 세게 깨물면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유두에 상처가 있지 않은지, 뭐 피가 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보통은 이제 초유가 나올 때나 이제 초유, 이행유, 성숙유 순서로 이제 보통 모유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초유와 이행유가 나올 때는 이제 젖이 안 나오다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모유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에 보통 여기로 혈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중에 피가 일부분 섞여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분께서는 이제 생후 6주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 성숙유고 항상 비슷한 양의 이제 모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최근에 모유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드물게는 유방에 염증이 생기는 유방염이나 이제 유방에 생길 수 있는 양성이나 악성 종양에 의해서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쭉 지속이 된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찰도 받고 검사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진짜 진찰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빨간색이 섞여 나온다는 게 이제 피일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 뭐 이런 내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쌍둥이를 출산한 엄마입니다. 임신으로 몸무게가 82kg까지 늘고 출산 후에도 몸이 부어서 체중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도 건강히 태어난 쌍둥이를 보니 행복한 마음이 크게 느껴집니다. 임신 후부터 모유 수유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봤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정보가 모유 수유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아기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걸음마 떼기도 전에 이놈들이 효도를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유 수유를 하면 할수록 체중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내가 잘 먹어야 좋은 영양분이 아이들한테 간다고 생각해 몸에 좋은 음식을 마구 먹었더니 체중은 더 늘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모유 수유만으론 체중을 감량할 수 없는 건가요?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처음 들었는데 이 속설이 이제 안 맞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보통 모유 수유를 하는 수유부들은 한 달에 450g에서 900g의 체중이 빠지는 편입니다. 그럼 쌍둥이니까 이게 2배네요? 그럴 수 원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살이 안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보통 모유 수유를 하는 와중에는 이제 평상시 먹던 식단보다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더 섭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권고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쌍둥이의 모유 수유가 잘 진행이 되면서 체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건고함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 임신 중에 식단이 계속 쭉 이어진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이제 쌍둥이를 키우는 그런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고칼로리 음식을 자주 먹는다거나 그쵸. 야식을 먹는다거나 맞아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육퇴하고 나면 야식만큼 큰 행복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유를 하다 보면 진짜 배가 고파요. 이게 칼로리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소비는 되는데 그 이상의 양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살이 그렇죠. 빠지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잘못이라 이거네요. 살이 안 빠지는 건 엄마 잘못이다? 이제 본인의 그렇진 탓이다?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하루 섭취하는 총 칼로리를 일단 계산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이 산모분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를 분만한 쌍둥이의 어머니이시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쌍둥이 분만은 정상적인 분만보다는 좀 고위험 분만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빈도도 더 높고 실제로 이제 어머님 몸에 이제 들어오는 스트레스도 더 심한 편이라서 보통 이제 그런 수술한 이후에 몸의 붓기가 좀 더 천천히 빠진다거나 하는 모습도 사실 흔히 보일 수가 있고 맞아요. 이제 그런 수술을 받고 나면 아무래도 모유 수유를 생후 1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좀 천천히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충분한 양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정상적인 경과보다는 좀 천천히 체중이 빠진다거나 일시적으로 잠깐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연자님, 제 경험상으로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급한 마음보다는 텀을 갖고서 살을 빼시는 게 산모 본인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맨날 왜 안 빠지지, 왜 안 빠지 하면 안 빠집니다. 자, 오늘의 건강투브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황영진 과장님과 또 모유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요. 이게 그 톤이 처음에는 되게 좀 긴장하셨나 싶었는데 확실히 끝날 이- 때쯤 되니까. 네, 그 아이에게 하듯 나긋나긋한 그 톤이 지금은 좀 뭔가 자꾸 귀에 네. 맴돌아요. 벌써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 소아청소년과에 계시는 역시 과장님답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유가 진짜 좋은 거구나 인식을 하게 됐는데요. 그치만 이 모유 수유하는 것이 모성애를 가르는 척도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무조건 해야지 뭐 모성애가 있는 거다 이런 건 좋은 아니고. 엄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 자기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도 그냥 대충 들어서만 알고 있던 것도 제가 예비 아빠로서 좀 배워가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다양한 정보를 또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KNN 건강튜브는 여러분들께 또 건강하고 다양한 지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